한국은 4세대 엔진 원형기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이를 통해 함정용 가스터빈 파생형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그 포부가 결코 작지 않다. 텐센트 뉴스에 게재된 중국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한국의 한화그룹이 새로운 엔진의 개념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한화그룹은 이 엔진이 향후 10년 내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대체해 KF-21 전투기와 신형 무인항공기의 동력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 엔진은 F414보다 하나 적은 6단 압축기 구성이며 F터버너가 없는 상태에서의 추력 범위는 15,000에서 18,000파운드,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은 24,000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엔진의 코어를 기반으로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으로도 파생형을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엔진은 한국 정부 주도로 22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들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현재 개념 설계 검증이 완료됐으며 곧 기본 설계 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다. 한국이 이 엔진을 개발하는 목적은 자국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수출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와 제너럴 일렉트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국이 KF-21을 제3국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FA50 시리즈 항공기의 수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었지만 2020년 K9 자주포의 경우 독일 MTU사가 제작한 엔진에 대한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 거부로 인해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를 계기로 한국은 방위산업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필요한 프로젝트 조정을 단행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신형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프로젝트 검증을 주도하며 한화그룹과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해 개발 중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이 신형 엔진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한국 항공기 엔진 산업의 규모가 아직 작고 연구개발 역사가 짧아서 엔지니어링 역량 및 경험 축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카리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직원 수는 약 1,000명, 그중 항공 관련 전문 인력은 약 150명이다. 본사는 대전에 있으며 고흥군 나로도와 제주도의 시험평가 시설을 운영 중이다. ADD는 미국의 국방고등 연구계획국을 모델로 설립된 한국 국방부 소속 무기장비 연구개발센터로 중추력 터보팬 엔진 실험이 가능한 고공환경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 산하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사업을 전담한다. 1979년 한화는 한국 군용으로 제작된 미국제 엔진의 정비 라인을 구축하면서 J85, J79, T53, T55 등 다양한 엔진 창정비 서비스를 제공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한화는 F-15K 프로젝트를 통해 프렛 앤 휘트니사의 F100 엔진에 대한 정비 라인, 조립 라인, 시험 시설을 확보했다. 이후 항공엔진 부문을 통합해 현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탄생했다. 한화그룹이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항공엔진 연구 인력을 현 250명에서 800명 이상으로 늘려 엔진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화는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2019년 미국 EDAC 테크놀로지를 3억 달러에 인수했다. EDAC는 항공엔진 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한화는 이를 통해 첨단 회전체 부품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110개 이상의 미국 항공엔진 부품 제조사와의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의 민수용 엔진 및 가스터빈 부품 분업 상황을 보면 저압 압축기 및 블레이드와 같은 비핵심 부품을 주로 맡아왔으며 고압 압축기와 연소실, 터빈 등 핵심 부품의 설계 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은 비교적 특별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력 설비를 주력 사업으로 하며 발전용 가스터빈 제품을 통해 엔진 분야에 진출했다. 두산도 초기에는 해외 가스터빈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부품 제조, 라이센스 생산, 독자 개발로 발전했다. 현재 두산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도 성공해 강력한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어 두산의 열간단조 기술력을 활용한 강점은 한화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2023년 8월 두산 에너빌리티는 ADD와 계약을 체결하고 ADD가 개발 중인 항공 엔진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의 역량을 고려하면 해당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함정용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생형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도 기술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방위산업 발전사를 볼 때 한국의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는 두 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한국은 외부 환경이 매우 여유롭고 높은 출발점을 가진다. 이는 F414 및 F100과 같은 엔진의 생산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따라서 엔진 개발 과정에서 규격 표준과 기술 응용 방향, 기본 설계 프레임워크 선택에 있어 시행착오를 대거 줄일 수 있다. 둘째, 한국 기업은 국제 산업 제품의 광범위한 경쟁에 오랜 기간 참여하며 내부 관리, 인력 조직, 품질 관리 등에서 성숙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 역량의 기초는 한국의 첨단 소재 및 부품 분야의 기술 수준과 결합되어 지난 20년간 방위산업 및 관련 비즈니스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지난 20년 동안 대구경, 자주포와 전투기 등 한국의 많은 방산 제품은 주류 서양 제품을 격파하고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고, 항공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FA50의 수출과 KF21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엔진 개발에 성공해 항공 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항공 엔진 산업 규모가 작고 실제 연구개발 역사가 짧아 공학적 역량과 경험 축적 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화그룹과 두산중공업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립식 연구개발 방식이 기술적 병목 현상을 진정으로 돌파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자주 국방을 고수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완전한 항공 엔진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면 미래에는 항공 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향후 10년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얼마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 이 엔진은 구조가 간단해 보이는데 아마도 아주 선진적이겠지. 중국의 엔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아. 한국의 항공기 엔진은 출발점이 매우 높고 본래 산업 수준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금방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닐까? 반도체 제조가 어려운 이유는 크기는 점점 작아지지만 트랜지스터는 늘어나서 물리학 개념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야. 첨단 반도체와 비교하면 이런 엔진 같은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보아하니 터키와 한국은 4세대 전투기 기술에서 대부분의 기반 기술을 돌파한 것 같네. 한국은 항상 남들이 쓰고 남은 기술만 가져가네. 우리의 Z20 헬기는 어찌 된 거야? 국산 항공모함은 어떻고? 이렇게 선진적인 엔진을 10년 안에 개발할 수 있다고? 중국의 WS19 터보팬 엔진보다 훨씬 빠른데 차라리 한국의 엔진을 들여오는 게 낫겠어. 서방이 이 기술에 라이센스를 주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J31과 비교하면 이 엔진의 개발 기간과 실전 배치 속도 모두 J31보다 훨씬 빨라. 커브길에서 추월당해서 이제는 후미등조차 보이지 않네. 이건 5세대 전투기용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술일 뿐이야. 차차 좋아지겠지. 지금 가장 두려운 건 한국이 이미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야. 서방이 봉쇄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로 삼을 수도 있어. 한국은 서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거고 선진국 이제대에 진입하게 되겠지. 이것은 매우 번거롭고 향후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거야.